자, 오늘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너지 띠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에너지 띠 이론으로 돈체, 반도체, 절연체를 설명을 했었죠. 그 중에서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는 제목이 이렇게 반도체 소자로 돼 있어가지고 뭐 대자 아니고 소자 뭐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하게 되었네요. 자, 학습 목표를 보면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음을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다이오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 교과서 104쪽에서 10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다이오드를 구성하고 있는 게 불순물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도핑인데요. 좀 일상생활 용어로는 부정적인 의미죠. 운동 선수들이 자기 몸에 불순물을 첨가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는 보통 그런 일인데, 물리학에서는 그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럼 순수 반도체는 뭐냐? 순수 반도체는 뭐 실리콘 아니면 저마늄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해라 그랬었죠. 실리콘 아니면 저마늄. 얘네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입니다. 여덟 개를 채워야 행복하죠. 원자들은. 그래서 실리콘이나 저마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처럼 그 주변에 있는 4개의 실리콘 원자하고 전자 하나씩을 공유해가지고 각자 이제 그 8개씩을 꽉꽉 채워가지고 해피하게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이 원자과 띠를 채우고 있는 전자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불순물을 첨가합니다. 불순물을 첨가해서 불순물을 첨가하기 전에는 순수 반도체인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원자과띠에 있던 전자 중에 한 5개 정도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면 원자과띠에는 양공이 5개가 생기게 되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5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공과 전자의 수가 같은데 불순물을 첨가하면 양공이 더 많아지거나 전자가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공이 더 많아지게 되어서 양공이 주로 전하를 운반하는 양공이 다수 나누기가 되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포지티브형. 그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원자과대에 있는 양공의 수보다 전도대에 있는 전자의 수를 더 많게 만들면 전자가 더 전하를 운반하는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그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를 나르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하를 나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어떤 물질을 넣어서 도핑을 하느냐? 원자과 전자가 3개의 녀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자리가 추가적으로 양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보다 하나 더 많은 5개인 원자를 도핑합니다. 그러면 4개는 원자과 띠를 채우는데요, 하나는 전도띠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들어감으로 해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핑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불순물에는 뭐가 있는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심심풀이로 요거 하나 외우는 방법 알려주면, 이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며칠 동안 치러요? 3일 치르고 나서 발인을 하죠. 예.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죽음 개그. 자, 요거를 에너지 띠 돈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정도로 알고 있어도 크게 무방한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부족한, 그러니까 세 개의 녀석이죠. 얘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전체적인 에너지 띠 구조는 원래 있던 순수 반도체를 이루던 실리콘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로 들어간 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과 전자 세 개는 그 원자과 띠에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 세 개는. 근데 하나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비어 있는 상태로 그 에너지 준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에너지 준위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 준위가 원자과 띠 근처에 있습니다. 원자과 띠보다 약간 큰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붕소가 만들어내는, 불순물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준위입니다.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요 비어 있는 에너지 준위로 전이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 양봉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뭐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그게 양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하면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원자과 전자가 5개의 녀석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중에 4개는 여기 채웁니다. 채우고 하나는요, 그 걔도 따로 있을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이 전도띠보다 약간 낮은 곳에 존재합니다. 얘는 이제 불순물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준인데, 얘는 그 P형하고 다르게 전자가 채워진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럼 이 전자가 쉽게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전이해서 전도띠의 전자로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자가 추가로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한 개 부족한 거 넣으면 양공이 생기고 하나 더 남는 거 집어넣으면 전자가 생기고, 이렇게 기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로 만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든 소자인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게 오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이오드의 가장 큰 역할은, 다이오드의 존재의 목적은 정류작용입니다. 이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것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교류는 이제 신호가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교류라고 하죠.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정류작용을 하는지 쭉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좀 설명이 깁니다. 일단 다이오드의 구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접합되어 있는 면을 접합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적어 놓겠습니다. 한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되어 있는 면을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들 때에는 P형 반도체 따로 만들고 N형 반도체 따로 만들어서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 덩어리에 여기 원자과 전자가 3개의 녀석을 도핑하고 원자과 전자가 5개의 녀석을 도핑하면 다이오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해요.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요, 역방향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순방향이냐? 이거는 외우기가 쉬워요. 전지의 플러스 극이 포지티브형에, P형에,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네거티브형,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네거티브형 N형 반도체에 연결되면 순방향 전압이 되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플러스, 포지티브, 마이너스, 네거티브, 이렇게 연결하면
순방향이 됩니다. 이러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어떻게 잘 흐르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보면 요 P형 반도체는 제가 시커멓게 칠해놓고 N형 반도체는 하얗게 만들어놨죠. 이게 사실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 에너지 띠를 표현한 거예요. P형 반도체는 그냥 원자가 띠에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띠를 표현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양공이고요. N형 반도체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비어있는 전도띠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이 전지의 역할은, 전원장치의 역할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F는 Q이니까 전하를 띤 양공이나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다 보세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플러스 전하니까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둘 다 결과적으로는 접합면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요 플러스 극이 플러스인 양공을 밀어내고 마이너스 극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됩니다. 어쨌든 전하 운반을 해야 되는 녀석들이 접합면에 모이죠. 그러면 사실 결합이 되게 됩니다.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양공을 채우게 되는 거죠, 지나가서. 그러면 또 플러스 극에서는 양공을 만들어서 계속 밀어서 공급해 주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만들어서 계속 밀어서 공급해 주고 접합면에서 결합하고, 밀어주고 결합하고, 밀어주고 결합하고 하니까 원활하게 전류가 흐르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하 운반자들이요, 결국에 접합면을 지나가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 운반자들이 접합면 쪽에 몰리는 상황이 전류가 잘 흐르는 순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역방향이고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티브형의 전지 마이너스 극, 네거티브형 N형의 전지의 플러스 극을 연결해주면 역방향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전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회로에 전류가 흐르든 안 흐르든 전기장은 만들어줍니다. 전지는요. 그러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플러스 전하니까 전기장과 같은 방향,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접합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전하를 운반해야 될 녀석들이 접합면을 지나가야 되는데 접합면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극에서 양공을 당기고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당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당기고 나서 얘는 끝이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정류작용을 하느냐, 이렇습니다. 요거는 교루 전원이에요. 오징어 눈가리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사인 그래프를 형상화 시킨 거예요. 전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됐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 저항이고요. 요건 암페어미터 전류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계로 측정해 보면 요 파란색처럼 방향이 될 때는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빨간색처럼 방향이 바뀌면 요렇게 흘렀다가 전류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해요. 다이오드를 여기 추가로 연결합니다. 얘가 다이오드의 기호인데요. 이 다이오드의 기호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 모양이 보입니까? 여기 화살표 모양이 보이죠? 이 화살표 모양대로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입니다.
여기에 전지의 플러스극, 전지의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하게 되면 요 방향일 때는 전류가 흘러요. 근데 요 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계로 요 전류를 측정해 보면 요 방향일 땐 전류가 흐르다가 요 방향이 되면 전류가 끊겨가지고 안 흐르다가 또 흐르다가 여기는 안 흐르고 이게 요 방향만 이게 남게 됩니다. 전류가. 요게 이제 정류작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직류전류라고 볼 수 있죠. 방향이 안 바뀌니까 직류전류인 겁니다. 방향이 일정하면 직류전류예요. 그래서 요게 정류작용입니다.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근데 완벽한 직류는 요거죠. 요거를 만들어내려면 일단 다이오드 4개를 적절히 연결하면 요런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기에다 축전기까지 적절히 연결하면 요런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이제 여러분 그 휴대폰 충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이오드하고 축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험 요걸 그대로 한 실험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요게 교류 전원 장치예요. 여기 함수 발생기 혹은 주파수 발생기라고 하는 장치인데 학교마다 보통 한 대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게 전압이랑 그 전압이 바뀌는 그 주기를 바꿔줄 수 있는 장치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 NBL이라고 하는 장치인데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는 NBL인데 인터페이스는 거기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읽어내는 값들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는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전류 센서를 연결하면 그 전류가 측정되는 값들이 실시간으로 여기 기록이 되는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는 그냥 저항만 연결해 가지고 교류 전류가 측정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좀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이래저래 연결합니다. 참고로 요건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건데 써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렇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는 그러니까 얘 연결돼 있고 요렇게 연결돼 있고 요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얘랑 얘는 떨어져 있습니다. 얘랑 얘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꼽으면은 얘랑 얘는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고 얘를 여기 꼽으면은 얘랑 얘는 또 연결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저항만 연결한 거예요. 그냥 저항입니다. 그러면 교류 전원을 저항만 연결시켰으니까 그냥 교류 전류가 측정되겠죠. 그 모습을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계 값을 읽어보면 이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측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해 볼 겁니다. 다이오드를 요게 다이오드예요. 여기 바닥에 있는 게 다이오드를 추가로 연결합니다. 저항과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다이오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류작용이 되는지 보면 한쪽 방향의 전류만 살아남았죠. 반대편 전류는 끊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정류작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은 다 했고요. 약간 추가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찝찝해서 설명합니다. 모의고사에서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었나 언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그림이 다른 교과서에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있나 모르겠네. 있는데 요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PN 접합 다이오드의 에너지 띠 그림이에요. 에너지 띠 그림인데 요거를 혼자 막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좀 해도록 할게요. 요거 설명하기 앞서 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요거는 그 지표면 근처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을 받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높잖아요. 그래서 중력의 방향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학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력을 방향을 구하는. 전기력도 마찬가지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큰 쪽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 있고 여기 플러스 전하가 쌓여 있으면 여기에 전자를 놓으면 마이너스 전하는 아래로 밀고 플러스 전하는 아래로 당기죠. 그래서 전기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많은 쪽이 포텐셜이 작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많은 쪽이 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내 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에 플러스인 원자핵이 있죠. 중심에 가까울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작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예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얘랑 멀어지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커져서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가정이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옆에다 또 그림을 그려놨죠.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인데 접합하기 전 에너지 띠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P형 반도체는 불순물 때문에 원자과 띠에 양공이 더 생겨났고 N형 반도체는 불순물 때문에 그 전도띠에 전자가 더 생겨났잖아요. 그렇지만 이 불순물은요, 비율이 순수 반도체 수백만 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예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에너지 띠 구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지금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다이오드에 이제 원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파란색 점은 제가 원자를 표현한 겁니다.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간적으로 각각 이 위치들의 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원자의 에너지 띠 그림이 요거고요. 요 원자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내는 게 요 부분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떨어져 있으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전이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굉장히 먼 거예요, 원자 입장에서는. 근데 얘를 접합시킵니다.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붙인 거예요. 붙이고 전제는 연결 안 했습니다. 그냥 P형과 N형을 붙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공은 플러스 극이잖아요. 플러스 전하잖아요. 여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죠. 당깁니다. 그래서 양공이 전자를 당겨요. 그래서 접합면을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공은 전자를 당기는데 이미 넘어와서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전자들은 넘어오려고 하는 전자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가고 나면 이제 평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안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보십시오. 아까 포텐셜 에너지 얘기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추가적으로 더 쌓였죠.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추가적으로 더 쌓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쪽이 포텐셜 에너지가 크고 플러스 전하가 있는 쪽이 포텐셜 에너지가 낮다 했잖아요. 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요 마이너스 전하가 넘어온 쪽은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다 포텐셜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 플러스 전하가 쌓인 쪽은 전체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근처는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가까우니까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쪽에 있는 양공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접합면 부분에는 에너지 띠 구조로 봤을 때는 여기 전자와 양공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그 역학에서 언덕처럼 실제로 전자 입장에서는 올라가기 힘든 오르막길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가 이제 막아서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하고 역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에너지 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P형을 플러스 극에 N형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에 양공이 계속 공급이 돼서 여기에 쌓여있던 전자 중 일부가 이제 양공과 결합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공급돼서 여기 있는 양공과 결합해서 좀 사라지겠죠. 그럼 요게 요 부분이 좀 작아지겠죠. 여기 전하가 이렇게 확산되었던 부분이 작아지니까 요 올라갔던 포텐셜이 내려가고요. 내려갔던 포텐셜은 올라가서 요 높이 차이가 작아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 플러스 극에서는 양공을 계속 공급해서 밀어주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공급해서 계속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얘가 오르막이지만 밀어주면 올라가겠죠. 전자가 막아서고 있지만 얘가 더 세게 밀어주면 얘가 공간적으로 여기로 이동하겠지. 그럼 여기는 이제 같은 공간에 놓이게 되잖아요. 같은 공간에 놓이니까 이 전자가 양공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고 채우고 밀어주고 채우고 밀어주고 채우고가 이제 원활하게 일어나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방향이 연결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극을 P형에 플러스 극을 N형에 연결하면 결국에 여기는 전자를 더 집어넣은 상태가 되고 이건 양공을 더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워진다는 것은 높았던 포텐셜은 더 높아지고 낮았던 포텐셜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더 올라가기 힘든 상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하를 운반해야 될 양공을 뺏어가고 이 플러스 극에서는 전하를 운반해야 될 전자를 땡겨가 버리니까 전하를 운반해야 될 녀석이 접합면을 넘어가야지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접합면에서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커지는 데다가 얘도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료가 나오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이제 이런 걸 좀 떠올려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정리한 삼아 어려우니까. 순방향일 때는 접합면 근처에 대전된 영역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포텐셜 차이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게 줄어드니까 포텐셜 차이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공과 전자의 확산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게 이렇게 전이하는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밀려서 전이하는 걸요. 그래서 접합면 근처에 양공과 자유전자가 재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확산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오드 양 끝에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계속 공급되므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잘. 반면에 역방향 같은 경우에는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잠깐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접합면 근처에 대전된 영역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더 넓어지고요. 포텐셜 차이는 더 커지고요. 그래서 자유전자와 양공의 이동이 멈추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물리학원에서는 모든 문제에서 역방향일 때는 여기는 뭐 잠깐 빠져나가니까 잠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뉘앙스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로 정리합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역방향일 때는 다이오드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로 여러분 문제를 푸십시오. 이제 시험 문제도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역방향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를 풀 때는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십시오. 역방향일 때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로 그냥 이렇게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하고 비슷한 형태의 두 소자를 더 소개하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요. 조금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요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요. 광다이오드 태양전지는 이제 같은 종류로 보면 됩니다. 일단 큰 얼개를 알려주면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전지에 연결해야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광다이오드하고 태양전지는요. 빛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전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전원장치의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는 LED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천정에도 있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를 줄여서 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발광 다이오드는요, 제 핵심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발광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를 만들 때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보다 N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에 불순물을 더 많이 첨가합니다. 그 N형 반도체에 불순물을 더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발광 다이오드 회로에서 주인공은 그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N형 반도체의 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LED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LED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지를 연결합니다. 전지를 순방향으로 연결해야지 작동합니다. 얘도 지금 P형 반도체를 전지의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지 불이 켜집니다. 거꾸로 연결하면 불이 안 켜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정류작용을 합니다.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전기장을 만들어내겠죠.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지의 역할은 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N형 반도체의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랬죠. 그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음전하죠. 음전하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P형 반도체 어디로 가느냐? 최대한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좋아하거든요. P형 반도체의 원자가대에 있는 비어있는 상태, 양공으로 전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로 전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가띠, 전도띠 중에서 어디가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띠예요?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크죠. 원자가띠가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띠고 그 위에 비어있는 띠가 전도띠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수록, 더 바깥쪽일수록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큰 쪽에서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그 차이만큼을 방출해야 되죠, 에너지를. 그걸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광자를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띠틈 혹은 띠틈보다 약간 큰 이런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LED는 열이 별로 발생 안 해요. 그냥 전위에 의해서 빛이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열이 잘 발생하지 않고요. 그 띠틈이 클수록 진동수가 큰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의 삼원색 RGB,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 띠틈이 가장 큰 물질로 만든 LED는 무엇일까요? 네, 파란색이 됩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큽니다. 그래서 RGB 중에서는 B가 가장 진동수가 크죠. 그 녀석이 띠틈이 가장 큰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면은 이제 전기장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한 부분이 있죠. 자, 일단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는 거꾸로입니다. 빛 에너지가 요 PN 접합 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얇게 만들잖아요, 태양전지는. 그러면 원래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의 에너지를 줘서 전도띠가 에너지가 더 크죠.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의 에너지를 줘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전이하게끔 도와줍니다. 이거를 광 펌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제 전자를 끌어올리는 거죠.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더 생기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더 생깁니다. 계속 그렇게 빛을 비춰주면 P형 반도체는 계속 양공이 쌓이고 N형 반도체는 계속 전자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가 쪽이 플러스 극, N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다이오드, 태양전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전지다, 전원장치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 됩니다. 이때 그럼 극은 어떻게 되느냐? P형 쪽이 플러스 극, N형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접합면 쪽에서는 전자와 양공의 쌍이 계속해서 생겨나고요.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쌓이게 됩니다. 쌓이면 이제 이렇게 밀어내겠죠. 그래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전기장으로 치면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모든 게 맞아 떨어집니다.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지고 내부에서는 쭉 이어지니까 거꾸로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이렇게 전이를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됩니다. TV 리모컨으로 따져보면 그 리모컨에 있는 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리모컨에 있는 발광 다이오드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TV의 그 리모컨의 신호를 수신하는 부에 있는 게 광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신호를 받아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지, 저항,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로 구성한 회로에서 A에는 전류가 흐르고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XY는 저마듐에 원자과 전자가 각각 X개, Y개인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이다.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이쪽이 전지의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류가 흘렀어요. 순방향이죠. 그럼 플러스 극에 뭐가 연결돼야 돼요? P형이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X가 P형, Y가 N형인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B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X는 P형입니다. 형을 잘못 찾았네요. 자, 그리고 X에는 원자과 전자가 X개인 녀석을 도핑하고 Y는 원자과 전자가 Y개인 녀석을 도핑했어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를 만들 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인 녀석? 3개인 녀석으로 도핑을 하고 N형 반도체는 5개인 녀석으로 도핑하니까 Y가 더 크죠? 근데 이렇게 XY라고 쓴 이유는 예전에 질문 노트 중에서 어떤 학생이 그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꼭 원자과 전자 3개, 5개 녀석으로만 도핑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 찾아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드물긴 하지만 일부 원자과 전자가 2개이거나 6개의 녀석을 불순물로 도핑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P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원자과 전자가 4개보다는 작은 녀석으로 도핑을 해야 되고 N형 반도체를 만들 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보다는 많은 녀석으로 도핑을 해야 되니까 X보다는 Y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5분 남았죠. 그래서 이유는 맞고요. 그 다음에 B에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 역방향이죠.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방금 종은 그 3학년 시험 종료 5분 전 종이죠. B가 역방향이잖아요. 지금 플러스 극이 N형, 마이너스 극이 P형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방향입니다. 자,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규소에 비소를 첨가한 반도체 X와 규소에 붕소를 첨가한 반도체 Y의 원자과 전자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와 같이
바의 XY를 이용하여 만든 다이오드에 저항과 전류계를 연결하고 광다이오드에만 빛을 비추었더니 저항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이거 제가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이 구조만 봐도 여기 전자가 하나 남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이에요? N형 반도체입니다. 얘는 하나 B죠. 그럼 얘가 양공이 되겠지.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요게 N형이고 요게 P형이고요. 요게 P형이고 요게 N형입니다. 자, 광다이오드 나왔어요. 광다이오드는 제가 태양전지로 봐라 그랬죠. 얘가 전지입니다. 전지. 그래서 P형이 플러스 극, N형이 마이너스 극인 전지입니다. 그럼 전지의 역할은 뭐냐? 회로에 전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향이 되겠죠. 여러분, 회로에 전류가 흐르든 안 흐르든 전지는 전기장까지는 만들어줍니다. 근데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흐르는 거고 흐를 수 없는 상황이면 안 흐르는 거고, 그럼 전기장은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기억 보면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라고 했는데 거꾸로죠. 예, B 저항 A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빛이 방출된다 했는데 지금 전기장은 걸어줬는데 자, 방향을 보세요. 이건 전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는 전지 아닙니다. 얘는 전지에 연결하는 소자예요. 예, 저항 같은 거예요. 그럼 플러스 극에 N형이 연결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는 P형이 연결됐잖아요. 역방향이잖아요. 역방향이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빛은 방출 안 되겠죠. 일단 뒤에 보면 발광 다이오드의 전자와 양공은 접합면에서 서로 멀어진다. 이거 역방향이니까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바로 판단해도 되고요. 지금 전지가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양전하니까 전기장과 같은 방향,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이니까 접합면으로부터 둘 다 멀어지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시간인데 실험인 것 같네요. 사바 이제 다음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1시간 먼저 하고요. 목요일날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